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이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합의하면서 일본 정부가 10억엔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정부가 재단을 설립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단 설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첫걸음으로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잠시 후에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김태현 위원장을 연결해서 준비위 활동 방향, 재단 출범 이후에 위안부 피해자 지원 문제 등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고요. 오늘이 세계 금연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시행됐고 또 앞으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연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건강 측면에서 반드시 금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3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오늘 공식 출범한 일본군 위안부 재단 설립준비위원회의 김태현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출범한 위원회요. 재단 네. 설립을 위한 전 단계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가 민법상 사실 재단 설립의 주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재단 설립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는 그러한 조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준비위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네, 교수, 변호사, 또 단체 대표, 학교 법인 대표, 또 기자분도 계시고요. 연구소장도 계시고. 네. 또 당연직으로 두 분이 외교부 국장님하고 여가부 그 국장님이 뒤에서 좀 도와주실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공식 재단은 자, 언제쯤 이 설립되게 되나요? 한 6월 말에서 7월 중순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약 한 달 내외 정도 활동 기간이 되시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혹시요, 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재단을 네. 좀 빨리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네. 있었던 건가요?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29분을 한 1시간 이상씩 면담을 했는데요. 네네. 그분들 중에 한 26분이 재단 설립에 긍정적으로 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속한 시일 내에 네. 재단을 출범시켜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네. 이 사실 이 한일 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네 분이 네. 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습니다. 네. 아마 그 시급성을 이제 감안한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 재단이 6월 말 7월 정도에 출범이 되면 이 김태현 위원장님 어떻게 재단 이사장을 맡으시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지만 우리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 부분도 이제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좀 네. 이 대목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아, 네. 예, 네. 앞으로 네. 거의 네.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가능성 네. 크다. 그리고 이 앞으로 출범할 이 위안부 재단, 이 지난해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면서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 측이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의 성격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깊은 상처를 좀 마음이 치유를 하고 또 그들의 그 명예와 존엄을 좀 회복하는 그런 사업을 해달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을 좀 이제 만들고 그러면은 그 재단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재단 운영이나 이런 데도 이제 다소 좀 사용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피해자 할머니들을 그런 요구 그리고 가장 바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위원장님 기자 브리핑에서요. 이 일본이 출연하는 10억엔 배상금이 아니고 치유금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일본 정부도 어떤 입장일까요? 이 배상금과 치유금 문제. 일본 정부 자체는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명예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금
그러한 명목이었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상의 그런 성격도 사실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사실상 배상 조치로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치유금이다, 배상금이다라고 지금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부분도 조금 예. 명확하게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네. 그 위원회가 앞으로. 그럼 위원회에서 출연금의 성격을 일본 예, 정부 좀 더, 입장과 네네. 우리 정부 입장을 네. 조정해서 네네. 규정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네. 이 출연 기금이 어떤 형태로 좀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고 보세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그 맞춤형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즉 테일러 메이드형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용처를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네. 주위원회에서도 파악하고 그게 잘 다 마무리 안 할 때는 또 재단을 설립한 후에도 파악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용처를 파악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네. 그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선은 피해자의 요구가 가장 1순위 네네, 감안해야 될 그렇습니다. 사안이 되겠군요. 네네. 네. 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원 내외 되는데요. 이 그렇죠. 100억이죠. 네. 재원은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하지 않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 배상금이냐 치유금이냐 이게 좀 규정돼야 네. 할 것까지도 이 준비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자, 이게 배상금이 만약에 아니라면요. 네네. 향후 일본 정부에 계속해서 이 공식 사죄와 배상 요구해야 하는가?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본이 과거보다는 이번에 훨씬 더 조금 더 진일보된 사과도 했고 네. 공식적으로 그런 일본군 위안부에 정부가 관여했다는 거 인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우리 측에서는 이거보다 더 진일보된 사과와 그러한 그 반성을 원하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끌고 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과거보다는 훨씬 진일보된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가 또 합의 이후에도 또 이제 네. 전혀 다른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진 않을 것이다. 네네네. 네, 그 당시에는 예. 우익단체들을 눈치 보느라고 일본 정부가 그런 말들을 했지만 네. 그건 합의에 어긋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아마 일본 정부도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네. 그 혹시라도 일본 정부 입장이요. 이 10억 네. 엔의 돈을 건넨 것으로 위안부 논의는 끝내자. 이런 속내는 아니었을까요? 그게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한번 목소리도 한번 내보고 네. 합의도 거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단 네. 설립 전후해서 또 재단에서 이 지원 사업이 시작될 때 일본 정부와도 좀 소통을 하게 되나요? 해야죠. 네. 소통은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합의하고 그로 인한 조치를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주체적으로 그 재단이 일을 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그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럼 재단의 테이블이 배상금이냐 치유금이냐 문제를 또 뛰어넘어서 네네. 앞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좀 공식화하는데도 조금 네. 이제 이 요구나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그동안 주로 이제 시민 단체가 활동해 왔는데요. 정대협이라든가 나눔의 집 네. 이런 단체들이 지난해 한일 양국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네. 하고 있죠. 또 네네. 일본 정부가 준 돈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네. 나오는데 이분들과도 앞으로 좀 연대 협조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건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89.4세입니다. 네. 그리고 100세 된 분도 계십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생존할 날이 많지 않은 분이 더 많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생존해 계실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상당히 인간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에게 설득해 나가면서 대성적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네. 자, 네네. 이 소녀상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간혹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정부 입장하고 일본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일본이 이 10억엔을 출연한 것으로 소녀상 문제를 연계시킬 우려 없다고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재단을 일단 이제 출범을 하면은 소녀상과는 연계하지 않고 10억엔을 출연할 겁니다. 네. 약속 지킬 겁니다, 아마. 일본이 네네.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럼요. 네. 자, 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서 좋은 방향으로 재단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지난 네네. 연말 이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세요? 잘된 합의라고 보시는 입장인가요? 지금 이제 그 상대방이 있는 외교 협상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제한이 많습니다.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가 상당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위안부 할머니 29분한테 쭉 여쭤봤을 때도 한 20분 정도가 정부가 그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이 정도로 합의 끌어간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저도 그에 이제 동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이뤄나갈 부분도 남아 있다고 보세요? 그럼 네. 네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협의해 나가면서 진정으로 그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만큼의 마음의 치유를 해 나가야 되리라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좀 의미 있는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재단 설립준비위원회의 김태현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고 모든 음식점을 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쳤는데요. 이런 정책들, 흡연율을 떨어뜨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국립암센터 서홍광 교수를 연결해서 금연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우리나라의 흡연율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성인 남자에 있어서는요, 네. 지난해 담배 가격을 인상한 뒤로 39.3%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최초로 40% 이하로 지금 떨어졌고요. 여성에 있어서는 그 5.5%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설문에 의한 조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성 흡연자의 일부는 자기 흡연을 숨기기 때문에 네. 예전에 그 다른 조사를 근거로 보면은 실제 흡연율은 약 2배 정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들의 실제 흡연율은 아마 10몇 %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특히 그 남성 흡연율은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떨어졌지만 아직 높군요. 네네. 그런데 조금 전에 교수님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이 흡연율 추이가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부분하고 좀 연관지어서 설명이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담배 가격이 그 2015년 1월 1일부터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르기 전에 2014년에는요. 1년 동안에 그 담배가 우리나라에서 팔린 것이 43억 값이 팔렸어요. 네. 그런데 2015년에는 33억 값이 반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 10억 값의 차이가 나는데 사실 그 다른 어떤 금연 정책으로도 그 10억 값의 차이를 내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담배 가격 인상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담배 가격이 인상되면서 왜 가격만 올리느냐, 뭐 흡연자의 부담만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부가 비가격 정책도 이제 같이 펴게 된 것이고요. 그런 부가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서 흡연율이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초에 이 인상 폭이 워낙 파격적이긴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의 담뱃값 가격 정책 앞으로도 좀 올라가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요, 그 OECD 평균이 약 6,000원에서 6,500원 사이인데요. 네. 아직은 우리가 평균 4,5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직도 그 올릴 여지는 꽤 많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앞으로 시행될 금연 정책으로 왜 이 담배값에 경고 그림 넣는 이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고 그림의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담배값에 경고 그림을 넣었다고 해서 몇 퍼센트가 흡연율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그 경고 그림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상품인데요. 상품에다가 이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예전에는 그 담배값이 참 예뻤어요. 네네. 예를 들면 뭐 말보로가 됐건 뭐가 됐건 아주 그 멋있는 디자인을 해서 네네. 자기가 마치 그런 어떤 그 품위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데 네. 그게 아니고 정말 그 담배를 계속 피게 되면 당신이 이러이러한 병에 걸릴 거라는 그 끔찍한 현실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네. 그런 현실을 많이 알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 금연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덜 알려진 국가라면 그런 것이 도입되면 상당한 충격을 줄 겁니다. 그래서 더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단순히 그 우리가 자꾸 논쟁을 할 때 경고 그림을 붙이면 흡연율이 얼마나 떨어질 거냐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것보다도요. 그러니까 흡연자들은 이미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도리어 영향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이에요. 네네. 청소년들이 그 흡연을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면 포장이 아주 예쁘고 멋있다면 자기가 마치 그런 것을 그 즐기는 어떤 그 계층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치 멋있고 산뜻하고 유쾌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고 그림을 붙이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끔찍한데 이게 뭐야 이런 것을 왜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을 늦추거나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네, 경고 그림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게 이제 쉽지 않다 말씀 주셨는데 네. 심지어는 이 담배값에 경고 그림 위치를 두고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에 넣을 거냐 아래에 넣을 거냐 이것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도 그 우리 눈은요 어떤 것을 보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내려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단에 놓는 것이냐 하단에 놓는 것이냐 할 때 상단이 당연히 효과가 높은 거고요. 네. 그것을 이제 연구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놓았을 때는 그 시선을 얼마나 끄느냐. 예를 들면 30% 정도 면적을 차지하는 사진을 붙였을 때 시선을 그 담배값을 딱 보여주면은 그 그림에 눈이 얼마나 그 머무는지를 계산했더니 그 상단에 두었을 때는 61.3%가 그 눈이 그림을 머무는데요. 네. 하단에도 두면은 46%만 그걸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역시 그 상단에 놓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규제개혁위원회가 그런 것을 그 담배 회사의 자율에 맡기자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막 1인 시위도 하고요. 그렇게 했었고 결국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물러나서 그러면 그 원래대로 복지부의 안대로 상단에 두는 것을 정하는 쪽으로 이제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이미 중독돼 있는 성인보다 처음 배우는 청소년에 대한 중요성 말씀 주셨는데 네. 이 요즘에 이 민문이 담배값이 청소년 흡연율을 낮춘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네. 이 민문이 담배값이 뭔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오늘이 세계 금연의 날인데 네. 올해의 주제가 바로 민문이 담배값을 도입하자가 그 주제입니다. 아하. 이것은 그 세계 보건기구가 정한 주제인데요. 네네. 민문이 담배값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담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 회사가 청소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주 멋진 그림과 현란한 색상으로 유혹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민문이 담배값은 그런 모든 담배의 로고라든지 디자인, 색상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다가는 그냥 단순히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만 넣고요. 담배 회사를 알리는 이게 무슨 제품이라는 걸 알리는 것은 아주 작은 글씨로 그냥 평범한 글씨체로만 고딕 글씨 같은 걸로만 이렇게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바탕색도 가장 매력 없는 색으로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문이 담배를 도입한 국가가
호주, 영국, 아일랜드 이런 국가들이 그 도입을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이제는 민무늬 담배값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세계보건기구가 이것을 빨리 준비를 해라, 각 국가별로 준비해라 한 거고요. 우리도 이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혹적인 디자인을 다 뺀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증언형 금연 광고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상당한 이 확산 효과가 검증된 방식이라고 하는데 증언형 금연 광고 이건 뭔가요? 지금까지 이제 금연 광고라는 것은 뭐 담배 걸리면 뭐 병에 걸립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였었죠. 그런데 네. 증언형은 내가 바로 담배를 피다가 후두암에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이다. 네. 또는 내가 폐암에 걸려서 뭐 죽어가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나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다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피다가 그 버거병에 걸려서 다리를 절단했다든지, 그러니까 담배를 피워서 그 경험한 끔찍한 경험을 직접 그 환자분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처럼 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이런 광고가 등장하게 되면 정말 더 절실하게 나의 문제로 아마 생각하게 될 거예요. 평범한 네.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담배를 피다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감정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도 이미 많이 지금 실시해서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네. 그 이주일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한번 네. 그런 비슷한 일을 했었죠. 네, 그래서 본명 이제 정주일 여러분, 선생님이셨는데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 굉장히 파격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때 열풍이 있었던 기억이 그렇습니다.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유명한 분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환자분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